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볼 주제는요. 바로 이 주택 청약 통장입니다. 특히 최근에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오른다는 소식 있었잖아요. 이게 여러분의 내 집 마련 전략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관련 자료들 보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본론으로 가볼까요? 청약 통장,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새 아파트 청약할 때 우선권 얻으려고 넣는 거잖아요. 근데 가장 큰 변화가 그 월 납입 인정 한도에 이게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른다는 거죠.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? 그냥 돈 더 넣는 건가요? 네. 그게 단순히 그냥 금액만 올렸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요. 사실 이건 공공분양이랑 민영분양 이 두 가지 다른 게임의 룰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. 특히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있잖아요. 이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게임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. 공공분양 게임의 판도가 달라진다.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? 기존에는 그냥 월 10만 원씩만 꾸준히 놓으면 뭐 됐던 거 아닌가요? 네, 맞아요. 공공분양은 납입 횟수랑 총 납입 인정 금액이 이게 당첨자 선정할 때 아주 중요하거든요. 기존에는 월 10만 원까지만 딱 인정이 됐으니까 다들 그냥 10만 원씩 넣었죠. 그 이상 넣어도 의미가 크게 없었으니까. 근데 이제 월 25만 원까지 인정이 된다? 그러면 더 많은 금액을 그것도 꾸준히 넣은 사람이 당연히 유리해지는 거죠.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좀 장기적으로 성실하게 저축한 사람들한테 더 확실한 기회를 주겠다. 뭐 이런 신호로 읽혀요. 사실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변별력이 좀 약해졌다. 이런 판단도 있었을 거고요. 유리한 거네요. 근데 이게 장기간 그렇게 넣어야 한다면 부담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당연히 부담이 되죠. 그 총 납입 인정 금액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리는 공공분양에서는 확실히 유리하긴 합니다.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월 10만 원씩 넣으면 총 인정 금액이 1,200만 원이잖아요. 근데 월 25만 원씩 넣으면 이게 3천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격차가 엄청 커지죠.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기적인 부담이 있고 또 그 돈이 묶이는 거잖아요. 그 기회비용도 생각해야 합니다. 다른 투자 기회랑 비교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부분이죠. 그리고 그 세액공제 혜택도 있잖아요.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 주면 연 300만 원 한도로 40%까지 최대 120만 원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따져봐야 하고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그 레미안이나 자이 같은 민간 건설사가 하는 민영 분양은요? 거기는 좀 다른가요? 거기도 25만 원씩 넣어야 하는 거예요? 민영 분양은 게임 룰이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죠. 네, 여기서는 가점제가 핵심입니다. 물론 그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 예치금 기준은 맞춰야 해요. 지역별로 다른 거 아시죠? 서울은 300만 원, 뭐 이런 식으로. 그리고 가입 기간, 수도권은 2년 이상. 이런 기본 조건은 당연히 충족해야 하고요.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수 싸움이에요. 청약통장 가입 기간 길수록 점수 높고 최대 17점, 무주택 기간 길수록 최대 32점, 부양가족 수 많을수록 최대 35점 이런 걸로 경쟁하는 거죠. 아하, 그렇군요. 가점제. 그러면 민영 분양에서는 월 납입액을 굳이 25만 원으로 올리는 게 당첨에 크게 큰 영향은 없을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민영 분양에서는요. 일단 1순위 자격 요건인 그 지역별 예치금 기준 있죠. 그것만 넘기면 돼요. 그 이상으로 10만 원을 하든 20만 원을 하든 25만 원을 하든 가점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. 물론 통장 가입 기간은 길수록 점수가 높으니까 통장 자체는 오래 유지하는 게 좋죠. 그건 맞는데 매달 25만 원을 넣으려고 막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. 민영 분양을 주로 생각하신다면요. 차라리 그 가점 항목들, 뭐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이런 걸 잘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전략입니다. 와,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.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. 결국에는 내가 공공분양을 주로 노릴 거냐 아니면 민영분양을 노릴 거냐 여기에 따라서 청약통장을 어떻게 운영할지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. 이 말씀이시죠? 네, 정확합니다. 그게 제일 중요해요. 만약에 공공분양을 원한다, 그러면 이제 월 25만 원 납입. 이걸 진지하게 고려하면서 좀 장기적인 저축 계획을 세우셔야 하고요. 세금 혜택도 꼭 챙기시고요. 경쟁은 아마 더 치열해질 겁니다. 반면에 민영분양을 목표로 하신다.
그러면 일단 최소 예치금은 채워 놓으시고 그 다음엔 가입 기간 길게 유지하고 무주택 기간, 부양가족 수 이런 가점 높이는 데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. 그 25만 원이란 숫자에 너무 막 얽매이실 필요는 없어요. 민영은요. 정말 명쾌하게 정리가 되네요. 핵심은 진짜 내 목표에 맞는 맞춤 전략 설정.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. 이렇게 납입액을 높이거나 뭐 가점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당첨이 100%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. 워낙 경쟁이 치열한 시스템이니까 어디까지나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거죠. 그러니까 항상 관심 있는 아파트 공고문 나오면 그 세부 자격 요건들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. 마무리하기 전에요.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. 특히 공공분양 때문에 이제 납입액도 높아지고 또 이걸 꽤 오랫동안 넣어야 할 수도 있잖아요. 뭐 10년 이상. 이렇게 청약통장에 묶어두는 돈의 안정성이나 당첨 가능성,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른 재테크 목표나 다른 투자 기회와 비교했을 때 과연 여전히 이게 최선의 선택일까? 뭐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한 번쯤 고민해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. 빠르게 변하는 시장,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.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. 부동산은 콕, 구독, 좋아요는 꼭.